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남에 있는 현대차 모터 스튜디오입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커다란 마스크를 끼고 있는 자동차, 어떤 사람들은 이걸 탐켄치라고 부르던데 아이고 죄송해라. 근데 실제로 여기 와서 이 차를 보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공개한 게 이상하게 이 그릴 부분이 너무 과장돼 있고 너무나 밑에서 찍었어. 약간 현대차 사진 찍는 사람이 안 튀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보는 모습은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는 이 정도면 예쁜데? 그런 앞모습을 보여줘요. 이 중에 어떤 게 도대체 헤드램프냐 생각했는데, 헤드램프를 켜면 동시에 다 켜집니다. 4개가 동시에 다 켜지고, 상향등을 한번 켜볼게요. 네, 여기 하나만 불이 좀 더 밝아지네요. 이게 램프를 4개나 써서 램프 하나 역할을 한다?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램프 어둡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램프 자체 디자인에 있어서는 처음에 봤을 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겠구나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 아래쪽이 너무 빤빤하고 여긴 너무 동그랗고,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헤드램프도 사실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이상하다고 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안 이상합니다. 괜찮아요. 되게 마음에 든다까지는 아니어도 특별히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길에서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거 뭐야 이러진 않을 것 같은, 뭐 멀쩡한 램프네 멀쩡한 램프입니다. 사진을 잘못 찍었네. 엑스맨이 사진 찍었네. 엑스맨이. 괜찮습니다. 자, 이 차 보시고요. 저쪽으로 가면 캘리그래피 모델도 있는데 그 차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모커. 아니,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걸? 저는 이 차보다 그냥 일반 모델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얘는 조금 더 과격한 느낌이다 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고요. 그리고 프론트 마스크가 그릴과 헤드램프에 어떤 연결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서 너무 그릴이 크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낮은 데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눈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릴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 근데 이 각도에서 보면 당연히 그릴이 과장돼 보이지. 근데 이 각도에서 보통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과장돼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실제로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물론 이 토르의 망치 같은 요 느낌은 분명히 이건 어디선가 다른 브랜드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독창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걸,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말하니까 바로 깜빡, 우리가 여기 어디에 깜빡이가 있겠지 싶었는데 깡통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가 깜빡이었잖아요. 그런데 깡통 모델이 아닌 캘리그래피라든지 아니면 좀 고급 사양 같은 경우는 이 LED DRL이 깜빡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같은 차종이지만 전혀 다른 디자인의 자동차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번에 G70 새롭게 나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보면서 이쪽에 있는 요런 에어댐이랄까, 이런 식으로 나온 에어로 파트가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차체를 둥글게 처리를 하면서도 이런 각을 줘서 이게 튀어나왔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들어가 있어. 공기구멍을 제대로 뚫은 것 같은데 좀 너무 작아,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어중간한 느낌이 사실 좀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아반떼는 여기다가 엠블럼을 붙였었는데 그게 차라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이 윗부분이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한 게 좋아요? 이런 크롬이 이렇게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밋밋하다고 느낄 새가 없었는데, 얘는 이게 내려가고 나니까 이 부분이 너무 심심하다는 건 나만의 생각인 거지. 자, 어쨌든 이 프론트 마스크는 사람들마다 보는 취향이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금방 보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변화가 적은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앞부분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사람들마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싫다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에 불이 안 켜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좀 쓰시는 김에 여기까지 불 켜지게 해주시지. 조금 아쉽네.
근데 어쨌든 이게 반사판이어서 이 안에 크롬이 들어있거든요. 밝은 곳에서 보시면 이게 불이 켜지진 않지만 반짝거리게끔 보이도록은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면 자체도 이전에 있었던 산타페의 그런 램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램프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잘 보면 이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그랜저 같은 차들이 테일 램프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그때 그게 저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너무 툭 튀어나오고 너무 덩어리감이 있고 그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테일 램프의 요 두께감이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으면서도 꽤 세련되게, 지나치게 막 덩어리로 느껴지지 않고 깔끔하게 톡 튀어나온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얻어지는 건 그다지 없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살짝 위에서 봐도 어느 정도 여기에 램프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예쁜데? 뒷부분은 그냥 예쁜데? 뒷부분 이거 안 예쁘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아니, 깜빡이를 왜 자꾸 이렇게 위에다 안 넣고 이렇게 밑에다 놓죠? 어쨌든 깜빡이는 지금 LED 깜빡이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금 브레이크 등이 약간 면발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뭐 어쨌든 이런 느낌도 괜찮습니다. 예쁘네요. 어떤 분들은 뒤쪽에는 큰 변화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 정도 변화가 당연한 거죠. 페이스리프트잖아요. 페이스리프트인데 이 정도의 변화, 범퍼와 램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릴이나 이 차의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꿨다는 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외관 디자인 그리고 파워트레인 그뿐 아니라 인테리어는 더 많이 바뀌었는데, 인테리어를 보러 가시죠. 요소수는 유록스? 광고주님들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는 순간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일단 계기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계기판은 아반떼 계기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랜저 소나타가 같은 계기판을 쓰고 아반떼 산타페가 같은 계기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소나타급이 아니라 아반떼급이란 뜻인가? 디자인이 그럴 뿐이에요. 좀 더 스포티한 차, 좀 더 중후한 차, 뭐 이렇게 나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차 이렇게 봤을 때요, 조금 충격을 받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차를 딱 처음 보시면 분명히 하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리프레시 레이트가 되게 빠르고 이 그래픽의 움직임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빠른 차는 없지 않았나? 이 빠름이 얼마나 빠른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포스 1080 Ti를 쓰고 계신다면 2080으로 업그레이드한 느낌, 리프레시를 120fps를 돌리고 있는 느낌. 네, 지금 속도계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가속해보면 이 RPM 게이지도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일 것 같아요. 색깔 자체도 안정감이 있어요.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죠? 그렇게 보이지? 더 선명해요. 더 선명하지? 느낌이 이쪽이 훨씬 더 선명해요. 이게 뭔가 다른데? 이 계기판은 진짜 잘 만들었는걸? 어쨌든 지금 그래픽의 형태가 아반떼형이라고 해서 저렴한 계기판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HUD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최신차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까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만 긍정적이라고 하냐면, 그 나머지는 되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딱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팰리세이드 느낌이 나는데 팰리세이드가 훨씬 고급으로 느껴져요. 팰리세이드하고의 어떤 그 격차를 확실하게 뒀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훨씬 더 많아요. 팰리세이드는 요 위에 버튼 라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튼 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나머지 버튼들이 밑에 있는데, 얘는 여기 있어야 될 버튼들이 여기 섞여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에 있어야 될 버튼들도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다 커버를 했는데, 요 좁은 공간에다가 버튼을 넣다 보니까 빈틈이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이전 산타페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버튼이 여기 있고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었어요. 요만큼. 수납 공간이 어디로 갔냐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왜 수납 공간? 여기에 가방을 넣겠다고 하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가방 넣기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수납 공간이고요. 넣었다가 뺐다가 할 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넣었다 뺐다가 편하겠죠.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예전에 뭐 볼보라든지 뭐 이런 메이커들이 이런 히든 수납 공간을 많이 어필했었는데 이제 안 하거든요. 그냥 그 히든 수납 공간 개념을 갖고 있었던 회사들 이제 아무도 안 해요. 현대차만 이걸 합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한 10년 늦게. 그래서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수납 공간, 이런 차는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컵홀더 많이 필요하죠. 컵홀더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도어 포켓에 있는 컵홀더가 이 스피커랑 서로 간섭을 일으켜요. 그래서 도어 포켓의 컵홀더에 높은 음료수 통 같은 걸 넣게 되면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의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럼 가운데 컵홀더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열려 있는 게 하나예요. 그죠? 이걸로 끝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튼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좀 다르고요. 컵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한번 꽂아 볼게요. 어디까지 들어가나? 네, 이 정도 들어갑니다. 뭐 컵홀더로서 뭐 나쁘지 않은 크기인 것 같아요. 넘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뭐 큰 컵을 꽂을 건 아니니까 일단 그 정도고요. 자,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덮어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USB가 있으니까 너무 작지 않나? 핸드폰이 가로로 간신히 들어갈 정도 공간인데. 요즘 핸드폰 컵홀더에 넣습니다. 아, 원래 컵홀더에다 핸드폰 넣는 거예요? 야, 이게 트렌드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연히 이제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무선 충전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여기가 무선 충전 홀더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다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쏙 집어넣었을 때 장점은 보통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딱 얹어 놓는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그 가운데 충전되는 영역이 너무 좁아서 흔들리거나 하면 그 충전 영역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게 벗어나 버려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홀드를 해버리면 얘는 충전이 안 될 수가 없겠죠. 확실하게 충전이 될 것 같고요. 단점이 있다면 이게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덮어놨다. 운전자는 일단 내 폰이 안 보여. 그래서 충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거기서 끝은 아니고요. 당연히 덮개를 열면 이 안에 충전되는 불이 여기 있습니다. 왜 여기에요? 어떻게 여기 있을... 이걸 덮개를 열어서 봐야 돼, 충전되는지. 이게 이쪽의 인터페이스는 지금 현대기아차 통틀어서 모든 차 중에 가장 나빠요. 공간 자체도 작고 공간이 이걸 덮어버리면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도 나쁘고 무선 충전 같이 매일 사용해야 되는 기능이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는 것도 나쁘고 그리고 컵홀더도 덮어버리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글쎄요. 이쪽에 보면 드디어 이렇게 버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튼식 기어 시프터도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이렇게 서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서 있으면 앞뒤의 개념이 아니라 위아래의 개념이어서 오해의 가능성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가로가 아이오닉에 들어가지 않나요? 왜 아이오닉의 그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지 않느냐? 저도 사실 그게 좀 의문이에요. 아이오닉의 기어 시프터가 되게 좋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PD님한테 질문 하나. 여기서 온도 조절 버튼 어떻게 눌러요? 공조 장치 메뉴. 아닙니다. 공조 설정이에요. 공조 설정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열선 핸들. 바로 딱 찾네. 열선 핸들은 왜 여기 있죠? 아니, 핸들에 버튼 이렇게 많이 달아놓고 여기도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열선 핸들 왜 여기 있어? 아무튼 이 배치를 보면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기능적으로 여기에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보통 아반떼만 돼도 여기에 공조장치의 디스플레이가 작게라도 들어가는데 여기 공조장치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을 하게 되면 온도가 여기 나타납니다. 아니, 왜 반드시 글씨를 넣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걸 안 넣고 여기서 나타나게 한다는 거, 요건 조금... 손을 아래로 깔지 말라는 의견이. 눈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눈 깔지 마. 앰비언트 라이트 좀 있어요. 조금 쓰시는 김에 조금만 더 써주시면 정말 감사할 듯. 고속버스처럼 그렇게 막 번쩍번쩍하게 선택권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운전하는데 위험해? 위험한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램프 좀 넣어주세요. 아무튼 지금 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는 뭐 디자인 자체는 이전 산타페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던 인테리어 디자인이었고요. 이번 디자인도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어가면서 페이스리프트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을 잘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네, 소렌토 같은 경우는 둘둘둘 해서 6인승까지 제공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 산타페는 둘, 셋, 둘 7인승이거나 둘, 셋 5인승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이 차는 지금 5인승 차량이라서 3열이 따로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소렌토보다 조금 덜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급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소렌토가 6인승 시트를 갖고 있다는 게 확실한 메리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6인승 시트라고 해서 뭐 되게 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차의 2열에 앉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고급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은 그런 2열 시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모니터가 있어. 위에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 있어서 이 모니터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보시면
유튜브 아마 어저께 이걸 봤으면 저희 영상도 여기 있었을 텐데 아쉽다. 1080이 아니라 약간 720p 해상도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해상도가 낮은 게 아니라 이 모니터의 해상도가 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괜찮아. 이 정도는 용납 가능합니다. 소리는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인가? 문제는 이제 양쪽에 지금 오디오가 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건 자동차하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든가 헤드폰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하든가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하고 온전하게 결합되어 있다기보다는 별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 있으니까 차가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네. 그죠? 요즘 현대기아차의 SUV를 타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실 텐데 뒤로 이 정도가 눕혀집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편한가? 편하네요. 아, 자야 되겠다. 슬라이딩도 당연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3열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하거나 2열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USB가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220V 아울렛이 있습니다. 앞좌석에 USB는 좀 섭섭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소렌토는 앞좌석에 USB가 3개, 뒷좌석에 USB 2개 하고 220V 하나 하고 시거잭 하나 하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은 3세대 플랫폼이라고는 하지만 스몰 오버랩을 위한 그런 충돌 구조물이 3세대로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뭐 시트라든지 아니면 뭐 버튼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은 기존의 산타페에서 많은 부분을 캐리오버한 걸로 느껴집니다. 구독해놓고 가야지. 자, 엔진룸 열어보면요, 스마트 스트림 디젤 2.2 엔진이 들어갔는데요, 이거 소렌토하고 공유하는 엔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디젤 엔진이 이렇게 2.2L 스마트 스트림으로 다 통일되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엔진룸 자체는 요즘 들어서의 어떤 그런 구조처럼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아래쪽 그리고 이 프레임 부분은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된 3세대 플랫폼으로 확실히 넘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넘어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2세대와 3세대의 어떤 중간 정도 되는 과도기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그런 엔진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 터보가 곧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곧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2.1L 디젤만 나왔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런 다양한 파워트레인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하이브리드 안 나온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근데 시기가 올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예, 나오긴 나올 겁니다. 아니, 그 깔맞춤 하신 거예요? 최서영 기자님 정말 대단한 게 마스크를 딱 쓰고 나면 얼굴이 안 보여. 눈만 요만큼밖에 안 보여. 저 그 마스크 쓰면 사람들이 아, 이게 그 유명한 아베노 마스크입니까? 이러면서 이거 탐켄치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에디션이란 말도 있고. 가오나시? 아, 울고 있어 얘가? 울고 있어. 지금 안티 현대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테슬라. 아, 테슬라의 T? 아, 차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신형 차량을 볼 때 좀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데 좀 소극적인 페이스리프트였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기는 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아, 세상에 전이 훨씬 낫네요. 왜 이렇게 변했나요? 이랬었잖아요. 아, 그쵸. 그 변화가 전면부에만 도드라지고 여기 힘을 너무 강하게 주신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렌토와 대비했을 때 아주 혁신적인 안전 사양이 좀 탑재가 될 거라 기대를 했었어요. 아, 뭐라도 첨단 장치 하나 뭐라도 좀 하나 새로운 걸 가져오겠지 했는데 그게 없었네요. 네. 아, 역시 말씀 잘하십니다. 빨리 회사 옮기시죠. 모카는 언제나 꽂고 있어요. 항상 노리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모카 화이팅. 아, 이게 확실히 뭐가 다르구나. 캘리그래피가 확실히 다르구나. 스티치가 이런 스티치 나 처음 봤네. 완전히 이게 이 뽕뽕뽕하고 하얗고 요 느낌이 완전히 SM6. 헤드레스트 뒷부분의 공간은 사실 큰 차나 작은 차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3열이 항상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차의 공간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3열에다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사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짐을 실을 때 3열에다 그냥 넣으면 되거든. 이쪽에는 이렇게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마련된 건 아니고 이쪽에 이렇게 버튼 눌러서 앞으로 젖힐 수가 있네요.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3열이 사실 그렇게까지 넉넉한 3열은 아니긴 하군요. 지금 머리가 조금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닿게 하려면 이렇게 되는데 편하네요. 예, 편해. 편해. 3열 앉을만해. 예, 앉을만 합니다. 우리가 산타페에 대해서 기대한 게 꽤 있잖아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휠베이스가 길어질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헛소문이었고요.
이 3열의 크기는 기존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3열의 공조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1, 2열은 같은 바람이 나오고요. 3열만 독립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거의 GV80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USB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 뒷부분 이건 소렌토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V 어댑터 아울렛도 있고요. 여기에 이런 것도 있네요.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젖혀버리는 그런 기능도 있네요. 이거는 사실 3열에 앉은 사람한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트렁크에 짐을 싣거나 뺄 때 이 기능을 넣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 여기 어린이가 앉아. 그럼 어린이들이 이 버튼을 눌러서 2열을 자꾸만 이렇게 접어버린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3열에서 억세스 안 되는 위치에다 달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아니면 1열에서 그걸 락하는 버튼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수입 SUV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3열에서 억세스 불가능한 위치에 보통 넣곤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현대차 산타페 지금까지 살짝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사진으로 봤었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서 정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변화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cha.